안녕하세요. 평소 블로그를 통해 많은 정보를 알고 배우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콧대 부분에 본시멘트를 사용하면 연골부와 단차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비근점이 낮은 깊은 매무리의 경우 매부리 절골이 이루어지면서 단차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좀 자세히 드렸어야 되는데, 비근점이 낮다는 게요, 이런 거잖아요. 이마에서 여기 비근점이 낮고 코뼈가 이렇게 간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뼈예요. 근데 우리 실제 몸을 보면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생긴 연골이거든요. 이렇게 이 코 옆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에 코끝 연골이 이렇게 또 있고요. 그러면 여기 비근점이 낮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본시멘트로 한다, 그거는요, 이 뼈 있는 데까지는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는 넣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넣으면 여기가 매끈하지가 않고 여기서 단차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뭐 이걸 매부리를 깎아서 이렇게 단차가 생기면 더 좋다,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뼈 있는 데까지는 이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단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안전하게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본시멘트 딱딱한 게 연골 위에 갔을 때 연골이 주저앉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연골 위에는 딱딱한 본시멘트는 못 넣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알겠으나 그냥 여기 조금 넣는 것까지는 어떻게 본시멘트로 할 수는 있겠지만, 안으로 코 밑에서 넣을 것이냐 이마 위에서 넣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마 위에서만 넣을 거면은 여기까지 못 들어와요. 여기까지 박리가 안 돼요. 기껏 해봐야 뭐 요 위에 어디쯤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시고 요 질문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거를 시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걸 통해서 접근이 안 되는 공간으로 어거지로 작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기가 이마 위에서 열어서 코 여기까지 매부리 있는 데까지 접근이 안 돼요. 그러면 코 안도 열어야 되고 위도 열어야 되는데, 그럼 안에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거니와 어거지로 본시멘트를 쓰면서까지 그렇게 할 이유는 없고, 그러면 이마까지는 본시멘트로 가고 코는 실리콘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코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위쪽으로 올려서 실리콘 넣는 게 코로 훨씬 더 스테이블한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게 제 생각입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만약에 요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다음에 요 관련 영상을 한번 조금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윤곽 수술 예정인 사람입니다. 윤곽 수술 후에 이마 거상, 관자놀이 거상을 할 생각입니다. 이마 거상은 윤곽 수술 후에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수술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관자놀이까지 상안면부 넓은 범위를 거상한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마찬가지기는 한데요. 저는 이마 거상, 관자놀이 거상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냐 없냐는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해도 돼요 안 돼요 요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곽 수술 2개월 전에 관자놀이 보톡스 맞고 수술하기로 했는데, 이후 관자놀이 거상 때 영향 없을까요? 관자놀이 보톡스는 왜 맞았고, 수술 전에 관자놀이 보톡스를 맞자고 하신 선생님의 의도를 저는 모르겠어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관자놀이 거상할 때 보톡스 맞았다고 영향이 없을까요? 뭐 영향이야 없는데 관자놀이 보톡스를 왜 맞고 수술하기로 했을까요? 저는 환자분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과 다른 의사 선생님과 두 분이 만나서 내린 수술 계획을 저한테 던져주고 이거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환자분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45도 광대는 처질 위험이 있어 수술할 때 고려해서 수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45도 광대가 처질 위험이 있어 수술할 때 어떻게 고려를 하시죠? 저한테는 이 부분은 매우 보수적으로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본인 느낌이지 어떻게 수술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마 거상, 관자놀이 거상할 때 45도 부위도 미약하게나마 딸려오나요? 이마 거상을 할 때 45도는 안 올라오지만, 관자놀이 거상을 한다는 거는 45도 부위를 올리기 위함에서 하는 거지 그 외에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수술 계획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윤곽 선생님께 이후 이마 거상, 관자놀이 거상, 추가적으로 미니 거상까지는 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좀 더 과감하게 해 주실까요? 환자분 상태를 보고 정해야죠. 무조건 과감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환자분 상태에 따라 모든 게 변수입니다.
윤곽 수술 전 울세라 인모드 하면 수술 이후 피부 처짐과 회복 면에서 도움이 되나요? 좀 더 탄력 있게 제 위치에 쫙 붙을 것 같아서요. 이게 지금 이 질문 주신 내용이요. 전형적인 인터넷 보고서 또는 어떤 수술하고서 본인이 플랜을 짜는 경우예요. 마치 이거는 초등학교 다니는 제 아들이 저한테 했던 질문하고 똑같아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표면 장력이라는 걸 배웠어요. 뭐 자연 시간인가 과학 시간인가 배웠겠죠? 소금쟁이가 물 위에 떠 있는 거를 보면서 그 표면 장력이라는 걸 배웠겠죠? 어느 날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랬더니 아니 표면 장력이 있어서 발을 내디딜 때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밀면 사람도 소금쟁이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논리적으로 틀린가요? 그 아이가 배운 지식 안에서는 너무나도 리즈너블한 생각할 수 있을 법한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두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될 거야. 근데 정 궁금하면 해봐. 근데 깊은 물에서 하지 말고 얕은 물에서 해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애를 데리고 이 표면, 물 위에서 이 수면의 표면 장력으로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유체역학이거든요. 물의 유체로서의 성격에서의 반발력도 계산해야 되고, 그런 것들로 사람 체중과 사람이 발을 내딛는 속도, 운동역학, 유체역학,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는 설명이 가능한 얘기지만, 그게 없는 상태에서 표면 장력만으로 이걸 설명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해봐라. 대신에 얕은 물에서 해라. 빠져 죽진 않아야지. 옷은 좀 젖어야지 안 되는 걸 지가 깨닫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근데 수술은 좀 달라요. 여러분이 아는 안면 유지인데 뭐 요거 하나 알고서 그것만 붙들고서는 안면 유지인데가 어쩌고 피부 처지는 게 어떠고 그러면은 피부 처지지 않게 하려면 뭐가 있지 인모드 울세라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면 처졌으면 어떻게 해야지 그럼 거상하면 되지 막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걸 다 짜집거든요. 조합을 하거든요. 그럼 맛있는 음식이 나올까요? 인터넷 보면요. 된장찌개 끓이는 법, 참치찌개 끓이는 법, 뭐 여러 가지 레시피들 있잖아요. 좋다는 거 다 때려 넣으면 그게 김치찌개가 되나요? 부대찌개가 돼요. 자칫하면. 내가 원하는 건 맛있는 김치찌개였는데 이것저것 좋다는 거 다 넣다 보니까 부대찌개가 되더라고요. 미끼한.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것들, 플랜은 지금 이미 어떤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서 정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한 거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최소한 저도 판단할 수 있는 소스는 줘야죠. 내 얼굴이 이렇고, CT가 이렇고,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내가 공부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논리 전개라면요. 사람의 병은 모두 다 치료할 수 있어요. 뭐에는 뭐가 좋다던데. 이런 거 다 인터넷에 나오거든요. 음식도 있어요. 무슨 병에는 무슨 음식이 좋다. 뭐 건강 프로그램 가면 맨날 음식 얘기 나오잖아요. 건강 보조식품 뭐가 뭐에 도움이 된다. 뭐 인터넷 광고 보면 맨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고혈압엔 뭐가 좋고, 뭐 남자한테는 뭐가 좋고, 여자한테는 뭐가 좋고, 뭐 이런 거 널렸어요. 그러면 그 병에서 다 나서야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너무나도 많이 본 그 로직이에요. 이 얘기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예전에 한 10년 전, 한 7, 8년 전인 것 같아요. 어떤 카페 같은 데가 있었어요. 카페 같은 데서 단톡방인가? 거기서 어떤 친구가 자기가 성형외과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한 20군데를 돌아다닌 후기를 다 남긴 거예요. 저한테도 왔었대요. 그래서 저한테도 와가지고 어느 병원 갔더니 어떻다, 어느 병원 갔더니 어떻다, 어느 병원 갔더니 어떻다, 어떻다, 어떻게 하라더라, 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20군데를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중에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조합을 한 거예요. 그렇게 조합을 했어요. 그렇게 조합을 한 다음에 그 조합한 대로 수술해줄 의사를 또 찾으러 다닌 거예요. 자기가 조합한 대로. 이 얘기 들어보고 저 얘기 들어보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 20군데나 돌아다니면서 그 상담 후기를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수술을 하려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야. 저도 그 병원 상담 가려고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단톡방에 모여주고 그 사람이 방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여러 명을, 한 2, 30명을 이제 끌고 다니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어쨌든 간에 그 환자가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나는 이제 수술을 하기로. 그래서 그거대로 해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서 다닌 거고, 저는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이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걸 해야겠다 그랬거든요. 저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렇게 해야겠대요. 뭐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해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선생님을 찾아서 그 수술을 다 받고 일주일 만에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자꾸 카톡이 그러니까 울리는데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단톡방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수술 잘 됐는지 궁금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잘 되셨나요? 후기 좀 이러면서 계속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자기 얼굴 수술 잘못된 것 때문에 망해가지고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그 친구가 멍청한 게 아니잖아요. 노력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치찌개를 끓여야 되는데 좋다는 거 다 때려 넣으니까 부대찌개가 됐다고요. 게다가 맛도 없어. 그렇게 인터넷 보고 20군데 상담 다녀봐서 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학문이면 저는 지금도 모르겠는 게 태반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태반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환자들은 그게 쉬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답변 되셨길 바래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18년도에 선생님께 무턱보형물 노블캣 수술 받은 환자입니다. 당시 실리콘 필러 모두 제거하고 수술 후 6년 동안 보형물 이동과 잔여 필러에 대한 걱정 없이 편히 잘 지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그때 옆턱 부분 조금 줄이자고 하셨었는데 당시 계획에 있던 비용과 얼굴 처짐에 대한 걱정으로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니 당시 말씀하신 턱 부분도 그렇고 관자놀이 부분의 진피 이식 수술, 좀 더 나이 들면 거상도 욕심이 생기는데요. 혹시 턱수술, 관자놀이, 진피 이식 수술은 거상과 관계없이 제가 원할 때 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나이가 지금 30살이 넘었는데 가까운 미래에 관자놀이, 진피 이식 수술을 하고 나중에 50대가 되었을 때 턱을 줄이고 그 이후에 거상을 해도 되는지요? 많이 바쁘실 텐데 질문드립니다. 관자놀이에 진피 이식을 하는 거는요. 거상하고 절개 부위, 박리 부위가 겹쳐요. 그러니까는 관자놀이, 진피 이식은 거상 때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턱 수술하고 뭐 이런 거는 거상 전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순서로 말하면은 뼈 수술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관자놀이 진피 이식하고 거상은 같이 묶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장님 피크 활용한 제가는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나요? 임상 중인가요? 티타늄과의 차이라든지 피크만의 장점이 궁금합니다. 지금 쓰고는 있어요. 두개골 쪽에 쓰고 있고 아마 광대 쪽도 쓸 수 있을 거예요. 허가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턱 쪽도 아마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왜 피크를 안 쓰냐면 두개골 쪽에서 썼던 피크의 임상 결과가요. 제가 생각했던 걸로 보면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피크는 뼈와 붙는다는 게 장점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안 붙는다는 지금 결론들을 좀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정도의 비쌈과 번거로움을 들여서 그 재료를 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시멘트랑 예를 들면 피크를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차이 나는 거는 둘 다 플라스틱이니까 차이 나는 거는 뼈에 붙는다는 건데 뼈에 붙는다는 거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못 쓰고 있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귀족 수술의 경우에는 인중이 길어지나요? 귀족 수술은 인중이 길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그 귀족 부분, 팔자 부분이 꺼진 데가 조금 벙벙해지면서 약간 원숭이 빌 나는 경우가 있어서 인중이 긴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달 전 양악 수술을 했는데 다시는 얼굴에 손대고 싶지 않아 핀 제거 수술을 하지 않고 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갖고 사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거하신 분한테서 뼈 침식을 확인하셨고 큰 보형물이 들어가면 뼈 침식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는 글을 보았는데 이 영상은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자, 제거하신 분한테 뼈 침식을 확인하셨고 큰 보형물이 들어가면 뼈 침식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글을 보셨죠?
혹시 CT를 보셨나요? 저는 그분 CT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 이건 의사들한테,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싶은 거. 뼈가 이렇게 있어요. 보형물이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요, 우리가 뼈 침식이라고 얘기하려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이렇게 되고, 뼈가 이렇게 가라앉고, 그 다음에 보형물이 이렇게 돼야지, 이거를 뼈 침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요 그림? 요 그림? 여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요렇게 보형물이 들어가서, 요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뼈 침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실제로 보형물이 있으면은 요렇게 보형물 주변으로 뼈가 생기고 요렇게 되는 일이 발생해요. 이렇게 되는 일이. 실제는 이런 일이 발생해요. 한 몇 년 지나면. 자, 요걸 가지고 뼈 침식이라고 할 거냐라는 거죠. 요걸 가지고 뼈 침식이라고 할 거냐. 요건 뼈 침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형물을 뺐더니 여기 꺼진 부분이 보인다 라고 해서 이걸 뼈침식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무식한 거고, 환자가 이걸 보고 뼈침식을 확인했다라고 말하면 그건 말이고 이해가 없는 사람의 그냥 말일 뿐이에요. 제가 이 CT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뼈침식이 있으려면 여기 요 하얀 부분이 뼈가 없어진 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주저앉은 게 보여야 돼요. 근데 이 CT에선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실제로도 보이지 않죠, 여러분이 보기에도. 근데 오래되면 요런 일은 생길 수 있어요. 요 옆으로 이렇게 가골이라는 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심하면 오늘도 턱에 실리콘 넣은 환자를 그걸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수술을 했는데 뼈가 이렇게 가골이 이렇게 생겨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한 5년 넘어가면 실리콘은 이렇게도 생기거든요. 가골이. 아주 얇은 막으로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무식한 어떤 혹자가 이만큼 뼈침식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만큼이 뼈침식이 생겼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정말 바보입니다, 여러분. 베이스라인을 보셔야 돼요.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노란 면, 이 면이 요 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라인인데 베이스라인보다 더 주저앉아야 뼈침식이죠. 베이스라인보다 올라갔는데 이거는 가골이 생긴 거지 뼈침식이라고 이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갖고 뼈침식이를 확인했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CT를 가져오시면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뼈침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나요? 0점 몇 미리 있을까? 그런 건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있냐 없냐 OX를 말해라 그러면 난 있다고 말할 거다. 그리고 제가 수술하는 모든 환자한테 뼈침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있습니다 라고 저는 얘기해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mm 미만일 겁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것도 왕창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죠. 10년 지난 환자 CT를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사각턱 재건했던 환자인데 뼈침식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광대 수술 후 처짐이 심하게 생겨서 안면거상을 받았는데요. 안면거상 후 광대가 너무 커져 버렸어요. 특히 45도 광대요. 이 부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광대 수술 후에 볼이 처졌다 그래서 광대 안면거상을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살들이 이리로 올라가면서 다 여기 머리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몰립니다. 미니 거상을 하면 특히 여기 모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광대가 커 보입니다. 그거 간과하지 마세요, 여러분. 난 지금도 45도 광대가 우뚝 솟아 있어요. 스테로이드가 소량 들어가 있는 윤곽 주사만 맞으니 조금 작아져서 그나마 살 것 같은데 그래도 거상전 광대로 돌아가진 않더라고요. 여전히 솟아 있긴 해요. 이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요. 거상 수술한 지 1년 4개월 됐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기다리면 원래 광대 모습으로 돌아갈까요? 만약에 안 돌아온다면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계속 윤곽 주사를 맞아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기 처진 볼살을 끄집어 올렸으니까, 뭐 여기까지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여기에 뭉치는 거면서 여기가 불룩해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대 수술 효과는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 리프팅 광대라고 해서 광대뼈를 이렇게 상방 고정하는 그런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광대 올리려다가 광대 줄이는 수술하면서 광대를 그대로 만들거나 크게 만드는 경우가 생겨요. 그걸 또 광고하는 병원이 있죠. 광대 수술해서 내가 하는 것 방법으로 하면은 볼살이 안 쳐져 라고 얘기를 하는 병원들의 대부분이 볼페임을 만들거나 이 광대 축소 효과가 떨어지거나, 그래서 실제로 CT 비교해 보면은 광대 수술은 분명히 했는데 45도 광대가 더 커졌다 라고 말해서 재보니까 실제로 커진 환자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 거예요. 광대 줄이려고 수술을 계획했어. 근데 그 부작용이 볼이 처지는 거래. 그래서 그 볼이 처지는 게 싫어서 상방 고정하고 리프팅을 했어. 그랬더니 광대 줄인 효과가 없어. 뭐 한 거죠, 우리? 이 얼마나 아이러니가 벌어지는지 보세요. 광대가 튀어나와서, 옆광대 45도 광대가 튀어나와서 광대를 줄이려고 수술을 했어. 그런데 광대를 수술하면 볼이 처진대. 그러니까 볼이 안 처지는 광대 수술을 해야겠다 싶어서 리프팅 광대를 하고 뼈 골막하 거상을 해서 여기다 미니 리프팅을 했어. 그랬더니 45도 광대랑 옆광대는 그대로인 것 같거나 좀 더 커진 것 같아. 오히려 볼만 패인 것 같아. 뭐 한 거죠, 우리?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프지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30kg 정도 빼면 눈 옆 여백이 줄어들까요? 눈 옆 여백이 줄어들까요? 머리통에 있는 살도 줄어드냐? 줄어들어 보일 것 같아요. 그거를 실증해 준 게 조세호 씨죠, 조세호 씨. 조세호 씨가 한 2, 30kg 뺀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조세호 씨 사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로 살짝 얼굴이 갸름해지면서 턱선도 생기고 이중턱도 없어지고 얼굴이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보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앞턱 전진만 재수술 받은 지 4일 차인데 전진한 부분 손으로 꾹꾹 누르거나 압박을 주면 플레이트가 펴지거나 다시 뒤로 변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온 부분을 계속 누르고 테이핑 해주신 거 벗겨져서 제가 따로 해놨는데 오늘 풀어보니 자국이 남을 정도로 강하게 압박된 것 같아서 혹시 변형될 가능성이 있을까 해서요. 누르지 마세요. 누르면 전진해 놓은 게 후진됩니다. 그리고 길어집니다. 전진했어요. 고정했죠? 근데 자꾸 눌러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서 길어지면서 약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진 효과는 없어지고 길어진 효과만 생긴다는 뜻이에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살짝 갈아주면 피부 처짐이 오지 않나요? 50대 중반이라. 50대 중반이면 뭘 해도 피부 처짐을 고민하고 있을 때고 안 해도 피부 처짐을 고민하고 있을 나이죠. 근데 50대 중반에 피부가 두꺼우신 분이라면 이거 해봐야 소용없고요. 피부가 얇은 분이시라면 조금 처지는 거 각오하더라도 이거는 해볼만 합니다. 피부 두께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나상 윤기 눈썹뼈 수술을 늑입자로 사용할 수술이 가능할까요? 이걸로 이렇게 수술하시는 분이 대구 어딘가에 계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술을 하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많이 조금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 넣기는 쉬운데 제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재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늑입자를 넣고 오신 분들을 제거를 하려고 봤더니 제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살을 파내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울퉁불퉁할 수 있고 만져질 수 있어요. 그래서 늑입자로 아나상윤기 만드는 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하는 병원 있는 거 주사만으로 되니까. 근데 주사만으로 해서 마음에 드는 모양이 되면 다행인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너무 크면? 또 너무 작으면? 그런 문제로 굉장히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거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주사로 뭘 넣는 게 간편하고 유혹적이죠, 여러분. 하지만 꼭 아셔야 될 건 넣는 사람은 다리 뻗고 자요. 빼는 사람은 밤잠 설칩니다. 그만큼 빼는 게 어렵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사로 넣는 거는 녹는 필러만 하시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사진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각턱 수술을 앞두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두 곳에 상담받은 결과 두 곳 다 방법은 다르지만 사각턱, 긴곡선 절제, 앞턱, 후진 또는 길이 축소를 권유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사진으로 볼 때 앞턱이 분명 조금 나와 있지만 뼈 자체는 자를 만한 길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원장님 비추천 후진술을 굳이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턱 끝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으면서 질문과 사진 남깁니다. 도대체 제 얼굴형은 어떻게 생겨먹은 걸까요? 피부도 두꺼움. 그리고 제가 중안면부 꺼진 것 같은데 혹시 턱끝을 하자면 어떤 부분으로 보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첨부한 사진은 병원에서 CT라고 보내준 사진인데 원장님이 유튜브에서 보여주시는 CT와는 너무 달라서 이것도 CT 맞을까요? 이건 엑스레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CT긴 CT인데 이거는 2차원 평면으로 이렇게 이거를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뭐 컴퓨터로 이렇게 렌더해서 만드는 뭐 그런 건데 뭐 어쨌든 CT 찍어서 만든 이미지긴 해요. 근데 사진을 보면 실제 모습이요. 지금 요런 모습이에요. 뭐 여러분 보시기엔 어때요? 이분이 수술을 왜 계획할까? 너무나 동감이 되지 않나요? 조금 넙디한 느낌이 싫고 입이 조금 들어가서 턱이 좀 나온 느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꼭 알아두셔야 될 거. 이런 분들이 턱을 후진하거나 턱을 잘라내면 무조건 이중턱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십니다. 절대적으로요. 그리고 지금 여기 턱선 한번 보세요. 이런 분이 사각턱 수술을 하면 볼처짐으로 무조건 고생하십니다. 정면 보면 이 옆에가 조금 넓죠? 아마 이런 환자분이 저런 뼈 모양으로 가져가면은 대부분의 환자들 병원에서는 턱을 뭐 이렇게 잘라주고 체부 쪽을 여기를 더 많이 자르고 턱은 기니까 약간 후진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거예요. 턱이 나와 보이니까. 근데 저는 지금 환자분한테 그렇게 얘기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지금 보면은 턱이 짧아요. 턱이 요게 짧아요. 이 길이가 얼굴 전체 비율에 비해서. 그래서 저라면 턱을 살짝 길게 만들면서 여기를 살짝 칠 것 같아요. 살짝. 많이는 안 돼요. 그리고 귓볼 높이랑 여기 사각턱을 봐야 되는데 이 턱 길이를 늘리지 않으면 이중턱 때문에 환자분은 고생을 하실 거고요. 여기를 많이 자르는 순간 환자분은 요렇게 턱살이 되면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턱을 뭐 T졸고를 하네, 후진을 하네 그러면 무조건 요 모습이 생기는 얼굴이에요. 턱이 길어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상태의 얼굴이라면 저는 수술 권하지 않습니다. 사각턱이 지금 여기 이 사진에서 피부 음영이 안 나와서 뭐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뭐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받기를 원하시면 그냥 병원에 비대면 신청하셔서 제가 CT 찍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피부 음영이 전혀 없거든요. 피부 음영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귓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귀밑각을 잘라줘봤자 저는 여긴 잘라줄 게 거의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 오히려 이렇게 여기 조금 잘라주는 거 또는 아예 자르지는 말고 여기 길이만 늘리는 거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볼처짐 때문에 엄청 고생할 얼굴이라 수술을 권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원장님 유튜브 보고 가입하게 됐습니다. 카복시 세라피 주사를 맞고 턱 부분에 비교적 살이 없는 부분에 맞은 것 같습니다. 바로 멍이 들더니 그 부분이 좀 지나고 나니 잡으면 움직이는 50원만한 딱딱한 멍울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이 가끔 우리한 느낌도 들고 대개 흉살 관련 글을 보면 윤곽수술이나 코 수술, 지방흡입 등 같은 수술에서 발생하던데 이런 주사를 통한 시술도 흉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까요? 아니면 고주파 치료나 다른 치료 방법 찾아봐야 될까요? 이것 때문에 계속 신경 쓰여서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카복시 세라피라고 피하에다가 이산화탄소 주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방을 조금 줄이는 그런 시술이 있는데 아직도 하나요? 제가 이거 옛날에 한 15년 전에 했던 건데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스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흉살이 생긴다. 그거 조금 어려운 얘기고요. 아마도 멍이 들었다는 거 보니까 그 가스 들어가는 주사바늘 주변으로 피가 많이 났던 거고요. 그 피가 나서 혈종이 생겨서 혈종이 흉살이 돼서 지금 동그랗게 만져지는 거라 그냥 이렇게 가볍게 마사지 정도 해주면서 그냥 시간을 좀 더 지켜보시면 거의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괜히 뭐 해서 오히려 더 문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자꾸 질문 드려 귀찮게 하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합니다. 옛날 영상에 이중턱 지방흡입 해주신 환자분들이 사진에 세로주름이 생기신 분이 있었는데 피부 가까운 지방 남기고 피가 나오기 전까지 흡입만 해도 세로주름 생길 사람은 생기는 건가요? 이거 피부 살성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은 너무 많고 살은 너무 얇고 탄력이 없으면 이렇게 세로주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보면은 여기 목에 칠면조목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피부 탄력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상을 해야 되는데 나이 든 환자에서 지방이 많고 피부 탄력이 없으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거상을 통해서 이중턱 지방 흡입하는 게 맞고요. 저는 3, 40대 분들한테는 20, 30대 정도한테는 이중턱 지방 흡입을 적극 권하고요. 4, 50대 분들한테는 지방 흡입을 권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왜냐면 피부 탄력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약간 세로주름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그래서 4, 50대 되시는 분들한테는 차라리 거상을 권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심하다면.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세로주름 거의 없는 거거든요. 젊은 친구여서 거의 보이지 않아요.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보이는 거면 그치?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